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어진 테이블에 SQL문을 수행하였을 때 결과로 알맞는 것은 뭐냐, 뭐 이렇게 뭔가 있네요. 근데 뭐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핵심은 롤업이네요. 롤업 EMPNO와 DPTNO. 그러면 지금 EMPNO 1000번에 20에 800이 나왔어요. 그러면 20은 이제 부서번호고 여기는 그 4번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가 EMPNO로 먼저 걸려 있으니까 급여의 합계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000번에 800이니까 1000번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0이 나왔고 이 1000번 4번에 대한 전체 합계가 된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1001번이 있네요. 1001번도 하나밖에 없나? 1001번 1001번이 있고 얘가 지금 1600이 되어 있어요. 1001에 30번 부서, 이제 30번 부서가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게 하나니까 그냥 1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00이 두 번 나왔겠죠.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자, 뒤로 넘어가서 1002번 하나짜리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1003번 1004번 1005번 1006번 즉 EMP별 부서별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롤업이니까 이제 또 전체 합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전체 합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답은. 자, 쭉 뒤로 넘어가서 롤업, 그래서 EMPNO, DPTNO별 소개, 그리고 전체 합계가 조회가 된다. 쭉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 한번 보죠. 주어진 테이블에서 아래의 SQL문을 수행했을 때 리절트와 같을 때 SQL문의 빈칸이 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의 이제 그 내용은 뭐냐. 자, 그런데 이제 그룹 바이입니다. 그룹 바이고 실제 결과를 보면 지금 전체 합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잡별, 그 다음에 그 디네임별. 자, 그럼 디네임 잡에 지금 보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큐브네요. 큐브. 여기는 이제 큐브.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앞에가 디네임의 잡이니까 결과적으로 큐브라고 쓰고 디네임 잡 이렇게 합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큐브 여기 있네요. 디네임 잡. 자, 그래서 디네임별 잡별 소개, 그 다음에 디네임의 소개, 잡의 소개, 모든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22번 문제를 가보죠. 다음 그룹 함수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뭐냐. 큐브는 결합 가능한 그 모든 값에 대해서 다차원 집계를 한다. 이거 그냥 이거네. 이거 그죠? 이거 맞는 거죠. 큐브에 대한 설명이고. 23번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은 뭐냐. 이제 중간에 이제 널이 있어요. 이제 카운트에 컬럼명을 줬어요. 컬럼명을 여기에다가 컬럼명을 줬으니까 이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제 3이 되겠죠. 이게 컬럼명이 아니라 여기를 곱하기를 주면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널은 제외된다.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인서트, 뭐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걸 칠 때 작업하는 단위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원자성, 지금 보면 트랜잭션을 가지는 특징이 뭐냐. ACID죠. 원자성, 일괄성, 고립성, 지속성. 그러면 이제 이 원자성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또는 일부 실행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저장되든가 말든가 이래야 되지, 내가 인서트문으로 A, B를 저장하세요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얘는 저장이 되고 얘는 안 돼,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다 되든가 말든가. 그래서 all와 nothing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괄성은 트랜잭션의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DB 모델링을 갖다가 고객이 있고 계좌가 있으면, 자, 우리가 업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고객에 가입을 해야지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은 반드시 하나의 계좌를 개설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인서트를 때릴 때 계좌 정보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값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일괄성의 위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부터 볼게요. 지속성.
트랜잭션은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영구적으로 보관이 돼야 된다 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인서트라고 이렇게 치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저장합니까? 메모리라는 공간에 저장을 합니다. 무조건. 그죠? 메인 메모리라고 부르는, 그죠?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이 메모리를 이제 어떻게 쓸 건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라클은 여기에 이제 버퍼 캐시랑 로그 버퍼라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값을 넣고 여기에도 값을 넣어요. 그러면 인서트 한 거죠. 그러다가 내가 커밋이라는 걸 써요. 그럼 커밋이라는 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장하세요 그거죠. 그러면 오라클은 이제 크게 세부적으로 말하면 파일이 4개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파일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그 파일과 하나는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인서트한 걸 저장하는 실질적인 공간. 그러면 내가 인서트만 때렸을 때는 이렇게 메모리에만 저장을 하다가 커밋을 하면 요거를 로그 파일에만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컴퓨터의 전원이 꺼졌어요. 전원이 꺼지면 실제 목적지는 데이터 파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나는 1개를 썼는데 나는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런 번호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표를 뭐 시퀀스 번호 그래도 되고요. 그럼 이 번호표를 갖고 있는 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컨트롤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상태에서 컴퓨터가 꺼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보고 로그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일치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오라클이 인스턴스 리커버리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복구를 시킵니다. 그 복구의 내용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줘서 값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아이솔레이션이 고립성.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이제 부분적인 실행 결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용자 A가 있고 사용자 B가 있어요. 그러면 오라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A1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내가 인서트를 때렸어요. 입력을 한 거죠. 근데 얘가 A1을요 이렇게 셀렉트를 한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얘는 인서트로 뭘 하나 넣었지만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입니다. 얘한테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그게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이솔레이션인데, 그러다가 이렇게 얘가 커밋을 때려요. 커밋이라는 건 저장하라는 거죠. 그때 얘 뷰에서 요게 이제 나옵니다. 저장한 게. 그게 아이솔레이션이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본 테이블 A1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걸 복사를 합니다. 요 트랜잭션 A가 요걸 복사하고 트랜잭션 B가 요 테이블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메모리에서. 그래서 이걸로 스냅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사본. 그러면 얘는 이걸 갖고 작업을 하는 거고 얘도 이걸 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커밋을 때리면 여기에 값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요 데이터와 요 뷰가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오라클에서 가장 중요한 오류, 스냅샷 투 올드, 스냅샷이 오래됐습니다. 한글로 그대로 그냥 직역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다시 읽어오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 복사본을. 그럼 요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죠. 자, 그게 아이솔레이션. 사실은 이 시험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통합성의 답이겠죠. ACID니까.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시험에서 원론으로 봤을 때도 별 문제 아닌 거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증은 있는데 쓸 데가 없다. 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커맨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커맨드 때문에. 커맨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죠. 다음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SQL만 수행할 때 결과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네요. 있는데 카운트 건수를 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인라인 뷰죠. 요 안에 있는 SQL을 디스팅크로 컬럼 1을 걸었으니까 컬럼 1이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10 나오고 중복 제외하니까 이거 지워지고 여기 20 나오고 지워지고 25 30, 50 이렇게 나오겠죠. 요 디스팅크 요거 때문에. 그리고 유니온 올 중복된 거 제거하지 않고 컬럼 2, 그죠? 컬럼 2가 되니까
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복 제거 안 하니까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11개네. 25에 4번. 요거네요. 뭐 개수를 잘못 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안 셌구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죠? 11개네요. 밑에 거 화면에 안 보여서 안 셌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4번이. 자, 쭉 이제 넘어가 보죠. 자, 뭐 계속 이제 SQL문에 관련된 건데,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자, SQL문을 실행했을 때 결과로 결과는 뭐냐? 똑같이 있고 뭐 쭉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아우터 조인이에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근데 뭐 별거 없죠.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뭡니까? 교집합 찾고 차집합 찾으면 끝나는 거죠. 예,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아우터 조인에 실제 1에도 많이 써요. 예, 1에도. 그럼 교집합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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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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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30번. 이게 교집합이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레프트니까 이쪽에만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 세 개. 그리고 여긴 널 세 개가 나오겠죠. 요건 안 나오고, 요건 안 나오고, 그죠? 예. 여기 50 아닌가? 여기 50. 이거 교집합 아니에요? 교집합? 그죠? 50. 이렇게. 자, 그래서, 그죠? 여기까지, 여기 있죠? 요렇게 교집합이 나오고, 왼쪽 테이블에만 있는 거, 요거 나오고, 요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이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A와 B가 A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고 얘는 악성 코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 프로세스 모니터와 같은 도구를 쓰면 행위 로그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면 첫 번째 교집합을 찾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 얘만 하는 때 요런 내용들 요쪽에 라이트니까 얘만 찾으면 이 악성 코드만의 행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논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SQL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쭉 이거는 뭐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라클에서 한 거네요. 오라클에서 이렇게 더하기 표시로 한다.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에 그 실행하는 SQL의 결과물은 뭐냐? 여기 RN이 있고, DPT가 있고, 급여가 있습니다. 그럼 급여가, 지금 2451. RN은 뭐지? 1, 그죠? 여기 3000. 그죠? 3000. 급여를 보면, 여기 SQL의 결과가 있네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보면, 요거네요. 그죠? 요걸 묻고 있는 거네. 지금, 그죠? 랭크, 등수, 등수를 묻고 있는 거네. 그러면, 지금 여기 1등이, 자, 뭘 기준으로 1등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1등, 1등, 1등. 그죠? 1등, 1등, 1등이니까. 그러면 1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등 나왔고, 3등 나왔고, 4등 나왔고, 5등 나왔어요. 지금 등수 맞죠? 등수가 그냥 연속적으로 나왔죠. 그냥, 원래 보통, 1등이 2명이면 엔타이틀은 아니고 그죠? 1등이 2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2등이 없잖아요. 2등이 없는데 얘는 지금 보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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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나왔죠? 랭크 등급을 매겼는데 자, 특정 항목의 파티션의 순위를 계산한다. 동일한 순위는 동일한 값이 부여가 된다 라고 그랬고 얘는 동일한 순위를 하나씩 건수로 한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이 순위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봐보죠. 그냥 봤을 때는 얘가 1등이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그 급여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러네. 지금 여기 10이라는 부서에 그러니까 이 부서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이라는 부서에 1등이 2400 이거고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좀 크게 이게 최대네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걸 111 1, 2, 3, 5 연속적인 번호구나. 그러면 이 랭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가 얘기하는 건 부서별 순위인 거예요. 부서별 순위. 그러면 10번 부서에 2450이 1등, 1300이 1등. 그럼 20번 부서에
3000이 1등, 1등이 2명, 2등이 없잖아, 2등이. 이게 랭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랭크가 된다. 얘가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승에, 동일한, 등수가 부여된다. 그리고 랭크는 1등이 2명이면 2등이 없는 거죠. 랭크라는 게. 그리고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쭉 이제 넘어가 보죠. 뒤로. 똑같네요. 동일한 순위의 고유의 번호. 그럼 이건 2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1등이 2명이면 2등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2등을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거네, 요거 2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20번 그룹에 1등이 2명인데도 2등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 쭉 이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은 이제 세이브 포인트에 관련된, 이건 한 문제는 꼭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세이브 포인트 뭐가 있는데, 자, 클레이트 테이블을 만들어요. 요게 이제는 입력값을 이렇게 집어 넣은 거고, 세이브 포인트 T1을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200번을 300으로 바꿔요. 그러면 N2에 200번이니까 N2가 요거잖아요. 요거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면 100, 200번을 300으로 바꾸니까 100, 200이 200, 200, 300. 요것 때문에, 그죠? 요것 때문에 요렇게 있는데, N2가 두 번째 컬럼이죠? 두 번째 컬럼에 200번은 얘가 되는 거죠? 근데 N1을 바꿔. 그죠? 바꾸는 건. 그러면 얘를 바꾸니까 얘가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 T1.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특이한 거는 기존과 다르게 세이브 포인트의 이름에 그 이름이 똑같아요. 이거랑. 그죠? 원래 이걸 다른 이름으로 줘야 되는데. 자, 계속 가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딜리트를 합니다. N1이 200보다 큰 거. N1이 이거잖아요. 그래 20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지워지는 거죠. 이 줄이 지워져요. 또 롤백 T1. 자, 이랬을 때 이제 일로 가냐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핵심은 묶고자 하는 거. 자, 그리고 맥스 N1을 구합니다. 그러면 맥스 N1이니까 지금 N1이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워지면, 그죠? 맥스 값이잖아요. 이게 지워지든 안 지워지든 원래 값이 200이란 말이에요. 그죠? 맥스니까 이거 그냥 300이네. 그쵸? 사실 이건 무조건 300 나오는 거네. 이걸 지우건 말건 간에 윗값이 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롤백이 요로 가는 경우와, 그죠? 요로 가는 경우, 만약 일로 가는 경우는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가 100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있을 거는 마지막 요 놈으로 간다. 그죠? 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0이 되겠죠? 예, 그죠? 여기 300. 이름이 똑같을 때. 자, 지금까지는 이름이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는 오토 커밋에 대한 문제네요. 자동 커밋, 그죠? 오토 커밋을 펄스로 설정된 환경에서 다음 SQL만 수행할 때 결과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다 이거죠. 테이블 만들고 수정하고 롤백 했습니다. 그럼 오토 커밋이 펄스니까, 그죠? 펄스니까 자동으로 저장 안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 SQL 서버에서 롤백을 하는 경우 업데이트는 취소가 된다. 롤백을 하면 이거 취소되죠. 예, 롤백의 기능이니까. 오라클에서 롤백을 수행하면 업데이트는 취소된다. 맞죠? 오라클에서 롤백을 실행하면 테이블은 생성되지 않는다. 테이블의 DDL은 롤백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 커밋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 DDL은 취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쭉 넘어가서 이제 31번입니다. 다음 SQL문과 동일한 것은 이제 풀아우터 조인인 거죠. 그래서 두 개 같은 거 교집합 찾고 왼쪽에 차집합, 오른쪽에 차집합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룹 바이에 뭐 이거는 뭐 아예 관련이 없는 거고, 이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잖아요. 지금 레프트 유니언 올에 레프트, 이게 라이트면은 풀아우터 조인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크로스 조인이죠. 크로스 조인은 카텐시안 곱이 나오죠. 4개 행과 3개 행을 크로스 조인하면 12행이 나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하고, 그죠? 라이트, 이게 바로 뭐예요? 교집합 찾고 왼쪽 차집합, 오른쪽 차집합 찾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한번 가보죠. 주어진 테이블에 중복된 이름 중 COL1이 제일 작은 것만 반환하는 SQL. COL1이 제일 작은 거? 이게 제일 작은 건가 보네요. 반환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뭔가 비어있다 이거죠. 근데 in의 not입니다. in의 not. 그죠? 이 조건과 같지 않은 거를 삭제해라.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COL1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COL1이. 자, 이렇게 이게 결과래요. 이게 그러면 조조, 조자룡, 관우 10, 30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그룹 바이 2에 이건 제가 화면을 좀 작게 해야 되겠네요. 안 보이 무슨 말인지 보이질 않아서 전체 문제가. 자, 가장 작은 것만 반환한다 그랬죠? 반환하는데 뭐를 반환하냐 이거지. 자, 그럼 일단 맥스는 아니겠죠? 이건 볼 필요 없죠. 이 두 개, 예, 그죠? 3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겠죠. COL1이 min. 근데 얘는 COL2를 그룹 바이 했어요. COL2가 조조. 그러면 조조 두 개가 그룹 바이가 되면서 작은 거는 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조조가 하나 나오고 10이 나오고 조자룡 30이에요. 그 다음 조자룡이 되면서 민이니까 30, 관우 민이니까 50. 그죠? 관우 민이니까 50.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SQL문 33번 SQL문 like문이네요. 그죠? like문이니까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크게 좀 해두고요. 이렇게 크게 해놔야지 폰을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보이더라고요. 이게 작게 하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자, 올바른 것은, 자, K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찾아라. 이거는 그냥 컬럼 이름인 거고, 그죠? EMP의 네임에, 자, EMP 네임이 K 또는 K, 소문자 K잖아요. 소문자 K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MP 테이블에 K로 시작하는 모든 그냥 이거죠, 뭐, 그죠? 예, 이거는 끝났네요, 이거로. 그리고 특정 단어는 요 밑에 언더바 이거로 한다. 요거는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물리적 테이블명에 테이블명으로 이제 올바른 것은 앞에 영문자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죠? 이거 되고요. 요거 안 돼요. 요거 중간 거. 그죠? 보통 실제 이렇게 만드는 데 없습니다. 보통은 테이블을 만들면 답은 1번이고 T- 업무명 이렇게 쓰죠. 이렇게 특수문자 잘 안 써요. 밑에 언더바는 쓸 수 있다. 반올림 라운드죠. 라운드.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함수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라운드. 그리고 트렁케이트 문자를 자르는 거. 자, 36번 다음 인서트문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뭐냐. 자, 컬럼이 숫자, 이거 딱 보니까 숫자, 데이트 타입, 오늘의 날짜 빼기 1이니까 어제 날짜가 되는 거고, 캐릭터, C4를 안 썼어. 그럼 여기 인투구에 뭘 써야 돼요? 문법상 컬럼명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모든 거를 다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37번 오더바이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더바이는 숫자 컬럼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고, 자, 구문에 사용되지 않는 컬럼에 오더바이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셀렉트하고 요 앞에 컬럼명 쓰잖아요. 요게 없어도 그 컬럼명을 쓸 수 있다. 이제 그 소리인 거죠. 자, 그리고 3번이 중요한 말이네. 오라클은 너를 가장 큰 값으로 취급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SQL 서버는 가장 작은 값으로 취급한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 맞는 말이에요. 오더바이는 컬럼명에서 정렬 옵션을 주지 않는 경우 오름차순이죠. 그죠? 답은 이거지만 제일 중요한 문장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